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볼 건데, 요 고정이자율을 변동이자율 뜻은 안 낸다고. 그럼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결정되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대출을 10년 받았다. 대출이자율이 5%다.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10년 동안 5% 가버리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은 한번 결정돼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9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변동이자율. 그것이 뜻이라고. 그걸 시험에 내는 거 아니야. 그럼 고정이자율에서는 뭐 내냐면 요 두 가지만 낸다고. 요 1번하고 요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요 두 가지만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두 가지만. 그럼 요걸 우리 책에 있는 건데 요걸 제가 약간 간단하게 변형시켜서 왔어요. 보자고요. 여기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 떨어진다. 요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건데요. 일단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자가 손해본다. 대출자 실질이 떨어진다. 요거 하고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고정이자였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조기 상황이 발생한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요즘 시험은. 그러니까 고정이자를 나왔습니다. 딱 두 가지만. 고정이자는 이제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가면 또 기억이 없겠지만 여기서라도. 고정이자 나왔습니다. 내년에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논리 다 빼버리고 그냥 요거 외웁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날 외우는 거야. 그날 10개씩 외우는 거야. 그래서 저기 서서 나는 여기 서 있고 원장님 저기 서서 외운 사람만 집에 가. 앞으로 가볼지 모르니까 내가 앞에서도 왜 검사하는 거야. 저 뒤에서는 팀장님하고 원장님이 검사하고 그걸 외우면 가는 거고 못 외우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절반 외우면 그러면 밥은 먹고 가. 절반도 못 외우면 밥도 못 먹고 애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때요? 응, 그럴 것 같아. 그냥 학원 이름을 새롬 집에 간다 못 간다 하고 이렇게 하지. 자, 요거 무조건 요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봐요. 고정이자율이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손해본다? 은행. 그 다음에 여기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배울 때 머릿속에 고정이자율은 차입자가 유리하다 거기에 있으면 돼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시험은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유리하다. 그럼 대출자는 불리하다. 그게 있으면 되고 그 변동이자는 누가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렇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변동이자를 갔을 때 무조건 대출자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대출자가 유리하다가 나온다고. 그럼 그게 있으면 돼. 그거 있으면. 자, 이제 가볼게요. 예, 이거 하나만 더 외우고. 고정이자율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손해본다? 은행이 손해봐요. 고정이자율이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집니다. 그때 조기 상황. 시장이 떨어져.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 이제 하락했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공식처럼. 자,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된가? 지금 그렇게 됐나 보다. 저거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설명할 때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라.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인생 짧아요. 스트레스 살 필요 없어요. 저는 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스트레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겨우 살고 있어. 여러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 네. 자, 갑시다. 실제로. 실제로 좀 보면 스트레스 풀려. 제가 왔는데 여러분 한 명도 없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겠어. 내 수업이 전혀 안 되니까 한 명도 안 들어오구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여러분 오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지? 자, 봅시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은행이 저에게 대출을 주면서 대출금리를 결정할 거라고. 대출이자요? 근데 올해요. 5%예요. 은행한테 물어봤어요. 왜 5%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금리는 당신한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3%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아니 3% 받으면 되면 3%만 하지 왜 5% 받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를 반영해서 5를 받아야 됩니다. 대출 이자율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는 거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가면 이자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대출 이자율은 실질이자다. 예상 인플레이션 더한 것이다. 실질금리 요거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금부터요. 여기 5% 결정됐는데 고정이자율이다. 고정이자율.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요건 이제 대출금리가 5% 결정됐어요. 그럼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2% 발생을 했어요.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도 몇입니까?
2죠, 2. 2. 그럼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 똑같죠. 요건 시험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예상을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은행은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요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에서 금리에 반영하는 거야. 근데 요 예상을 은행이 잘못하면 은행이 손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2였는데 실제로 2가 발생한 거야. 개론 모의고사에서 80점 예상했는데 실제로 80점 나온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은행이 저에게 받은 거, 은행이 저에 받은 금리는 얼마요? 5야, 5. 5를 받았다고. 그 5를 받았는데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은 거. 은행이 실제로 5를 받은 거야. 근데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은 게 3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저에게 5를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했죠? 2를 뺀다는 거야. 그럼 3이 된다는 거야. 3이.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똑같으면 은행의 실질금리 3이야. 은행의 실질금리 3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한 거예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4% 발생했다.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2%고 실제 인플레이션 4가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못해버린 거라고. 이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그래.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난다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몇 발생했을까? 2. 자, 이때 은행이 저에게 얼마 받았어요? 5를 받았다고. 5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1밖에 못 받아요. 자, 5를 받았는데 인플레이션 4를 빼버리면 그럼 2를 받는 거라고. 요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 고정이자를 처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은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럼 대출자, 은행의 실질이자 얼마다 떨어진다. 요걸 낸다는 거예요. 선생님 숫자 나오고 퍼센트 나오는 거 머리 아파 죽겠다. 요거 하지 말고 그냥 외우셔야죠. 고정이자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을 누가 잘못했습니까? 은행이 잘못했죠. 그럼 은행 네 손해 봐라. 그럼 은행의 실질 이자에 떨어진다. 대출자가 손해 본다. 요거요. 요것도 힘들면 여러분들 고정이자율은 대출자가 손해 보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자, 이제 시장이자율 변화했어요. 시장이자율 변화는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높아지면 내도 안 해요. 낮아지는 경우. 그럼 시장이 낮아졌다. 제가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율이 5%예요. 저는 5%로 고정금리를 빌렸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해서 시장 이자율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5%로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평소금 이자율이 3%래요. 제가 2%를 더 비싸게 쓰고 있거든요. 이자를. 그럼 이제 차입자가 생각해 보는 거야. 차입자가 내가 계속 5%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국민은행 가면 3% 돈 빌릴 수 있다. 그럼 국민은행에서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야 되는가? 국민은행에서 빌려서 신한은행 갚은 게 저기상 아니에요. 저기상. 만기 전에 갚은 거라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 금리보다 더 낮아지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미리 저기 만기 전에 갚아야 된다. 저기상한 유인이 발생했다. 유인이 발생했다. 원인이 생겼다 한다. 그럼 차입자는 저기상한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차입자가 저기상한 유리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시장이자율이 지금은 3%인데 1년 후에 시장이자율이 많이 높아져 버린다면 그럼 저기상을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상은 유리한 거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는 저기상은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고정이자율로 갔는데 시장이 떨어졌다. 시장이 떨어졌다. 뭐가 나온다? 저기상한이 나온다. 저기상한. 그런 대출자는 저기상한 이용을 부담한다고. 그 대출자는 저기상한 이용 부담하면서 대출자가 대출 이자를 결정하고 대출해 줄 때 이런 상황, 차입자가 저기상한 할 수도 있으니까 중도상한, 저기상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뭐 요거는 그 시험에 나오지 않죠. 요것만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럼 시장이 이제 높아졌다. 요건 하지 말라. 시장이 떨어지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럼 고정이자는 이제 딱 끝났어요. 고정이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 네 손해 봐라.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고정이자율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졌다. 뭐 나온다? 저기상한이 나옵니다. 이 논리를 매우 제가 학문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학문적으로 하면 요 첫 번째 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고정이자율에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 대출자. 여기 있는 것을 이자율 변동위험이라고. 이자율 변동위험. 또는 변동 생략하고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고정이자율에서 이자율 변동위험. 이자율 변동위험은, 고정이자에서 이자율 변동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그러면 대출자가 이런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이자율이다. 그러니까 고정이자율 요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변동이자율 가볼까요? 변동이자율. 그럼 변동이자율 대출. 변동이자율 대출도 제가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나온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변동이자율을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변동이자율.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이 나오면 변동이자율을 공부하기 전에 머릿속에 변동이자율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변동이자는 누가 유리하게 만든다? 대출자가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시험에서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말은 안 될 거라고. 물가가 상승하는 아니지. 지금까지 살면서 물가가 떨어진 경우 봤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말 안 줄 거라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된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가 좋아진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제는.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이 11명이었더라고요. 대통령이 11명. 대통령이 11명이요.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가보면 한 번도 지금까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응? 제가 태어났을 때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몰랐죠. 근데 보니까 한 18년 했던 분이 그분이 대통령 하고 있었더만. 내가 태어났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계속 바뀌어서 11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제는 살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경제가 좋아진 일이. 물가가 떨어진 일도 거의 없었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잖아요. 응?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시험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 변동이자율이다. 그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그럼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변동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다. 가상금리가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없어요. 가끔씩 기준금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기준금리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기준금리가 뭔데요? 이런 거 안 된다고. 은행이 대출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다. 그게 기준금리야. 어? 여러분도 무슨 생활하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무슨 기준?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은행이 대출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CD금리하고 코픽스 금리 이런 것들을 기준금리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CD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무슨 말인가 그런 것을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CD금리는 이 CD가 우리말로 하면 그럼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그냥 종이떼기 여러분. 종이떼기. 양도성 예금 증서 요걸 신한은행에서 팔아요. 신한은행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걸 판다고 요거. 양도성 예금 증서를 파는데 근데 이걸 내가 샀습니다. 그럼 이건 만약에 이거 1억짜리 샀다. 1억. 그럼 신한은행에 제가 1억을 빌려준 거라고요. 1억. 그럼 신한은행이 이거 1억을 빌려가면서 공짜로 빌려가지 않죠? 저한테 이자 준다고, 이자. 그럼 이자율이 3%다. 요 3%를 CD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은행이 저에게 요 1억을 빌려가면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해서 팔았다. 이자율이 3%다. 그럼 요 3%가 은행이 돈을 빌려가는 금리라고. 그것을 CD금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은행이 저에게 1억 발행하고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가 3%면 CD금리가 3%면 은행은 결국 3%로 돈을 모았다는 소리야. 그럼 이 돈 가지고 빌려주는 거라. 그러면 대출이자율은 요 3%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은행에 마진 붙이겠다. 알파 마진 붙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변동이자율 저당의 변동이자율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시장상에 따라 변동한다. 그럼 기준금리에 대해서 막 설명이 나오고 막 그런 책도 있는데 그 필요 없어요. 시장상에 바뀐다. 그럼 시장상에 따라 바뀌었다. 이 말은 기준금리가 변동한다. 기준금리. 변동이자율은 시장상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야. 근데 물어볼 때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되는데 어떤 게 바뀔 때, 무엇이 바뀔 때 금리를 변동시키냐 그건 물어봐요. 그럼 뭐가 변동할 때? 기준금리가 변동을 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키자. 이걸 변동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제 변동이자에 대해서 이제 기본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요 대출금리 조정주기, 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한 거 물어본다고? 그럼 조정주기가 만약에 이게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해요. 조정주기 10년이요. 그럼 10년 동안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주기가 만약에 1개월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10년이면 조정주기가 긴 거고 1개월이면 조정주기가 짧은다고. 그럼 짧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긴다고. 그러면 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한 거? 대출자.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짧은 것을 선호한다. 그럼 끝나지. 자, 요 3번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 변동이자를 저당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그 변동이자에 나오면 무엇이 변동할 때?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금리를 변동시키겠다. 근데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 내용인데,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변동이자 시장 상황이 변동할 때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준금리가 변할 때 대출금리를 변동시키다. 이게 변동이자예요. 그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더한 건데 가상금리 마진이고 기준금리 지표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3번에 동그라미 쓰면 기준금리 나왔잖아요. 기준금리는 시장이자를 대표하는 요거 나오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금리를 변동시킨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CD금리, 코픽스금리가 있는데 코픽스금리 옆에다가 제가 자본조달 비용지수라고 써놨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CD금리는 뭐 양도세, 예금리에서 수익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준금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한 3번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이자를 저당해서 CD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CD금리가 높아졌다. 기준이 되는 금리가 높아졌다. 그럼 변동이자도 뭐한다?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이렇게. 자, 여기 나왔고, 그럼 코픽스 금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라는 변동이자를 저당해서 코픽스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이자도 높아진다. OX? O? 자, 여기 디귿은 조정주기. 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기준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고? 대출자 유리하고 차입자는 분리해주고. 그럼 차입자가 분리해주는 알 필요 없잖아요. 변동이자율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할 거니까 변동이자 나오면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럼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는 다 끝났어요.